그럼 지금부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의 심상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가득 장례를 채워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의 축사, 개회사, 환영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에 세션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행사의 시작을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중에 현재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외교부 장관으로 봉직하셨던 윤병세 장관님께서 먼저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윤병세 장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사장님,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김용도 이사장님, 나경원 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님,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그리고 내외교인 여러분, 오늘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 정책센터 CSD11 매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종료되면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번 COP28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일까지 2주간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COP28은 막판 합의에 진통을 겪긴 했습니다마는 2015년 말 파리협정 채택 후 최초로 실시된 전지구적 이행 점검 글로벌 스톡테이크 GST를 통해서 기후변화 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UN 기후변화 협약 문서에 인용을 한다면은 에너지 부분에서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이라는 이정표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이 활용이 중요함도 국가들 간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이집트 COP27에서 합의되었던 손실과 피해 로스 앤 데미지 기금을 UN 기후변화 협약의 공식 재원 기구로서 합의를 하는 등 재원 부분에서 중요한 진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이슈들을 포함해서 이번 COP28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어젠다에 대해서 해당 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들께서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주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올해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세미나는 국외 감축에 관하여도 별도 세션을 마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에 역사적인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 유관 부서들과 함께 관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 문제, 즉 플래닛 어드의 생존 문제이자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라는 인식하에 양자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한 차원에서 많은 통합적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본 COP28 의장인 아메다 제이버 박사는 인용을 그대로 한다면은 근본 역사적인 UAE 컨센서스가 대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대전환 시대에 기후변화의 시대적, 지구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지혜와 통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훌륭한 세미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동 주최 기관과 후원을 해주신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법제연구원장이신 한영수 법제연구원장님께서 직접 개회사해 주실 예정이셨습니다만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께서 개회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원장 맡고 있는 강인철입니다. 예, 옆에서 죄송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원장님이신 한영수 원장님께서 개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긴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영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오늘의 결과 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빈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서 고분분투하고 해주시는 윤병세 전 장관님,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김용덕 전 대법관님, 나경원 이사장님, 유영숙 전 장관님, 윤정수 전 차관님, 정소영 교수님의 귀한 발걸음에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3주 전 저를 비롯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또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COP28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상황을 평가하고 그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지구적 변화 대응 체제 및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번 COP28은 파리 협정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 국외 감축 등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통해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등 매우 중요한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 결정의 장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따뜻한 겨울을 겪고 오늘은 또 차가운 바람을 맞고 나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깊어지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또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과 비용은 현재 우리의 결정과 실전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COP28에서 논의되었던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주요 아젠다에 관한 협상 결과를 공유하여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산림, 해양 및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분야별 국외 감축에 대한 성과와 과제뿐 아니라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보고 검증 제도에 대한 대응 현안까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큽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답게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녹색 사다리가 되어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동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녹색 사다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실천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시대를 규범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모였으므로 다양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이 제안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본 행사를 통해 제시될 많은 제안들이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대응 체제 수립 및 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규범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심각한 기후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그 극복과 올해 개최되었던 캅28의 결과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기빈, 특히 발표자, 자장, 토론자, 그리고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정소영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보고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상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단상으로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먼저 이번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오늘 자리를 오가나에서 하신 우리 정소영 교수님께 먼저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영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 지금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대법관이시죠. 김용덕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는 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나경원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지난해 대통령님 기후 특사로 같이 이집트 총회를 함께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님, 윤종수 전 차관님, 오늘 정말 기후 대응을 이끄는 각 분야의 최고의 리더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환경부의 이창흠 탄소실장님을 비롯해서 외교부의 윤현수 기후 담당 국장님, 그리고 산림청의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국장님, 해양수산부의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김도현 온실가스 국제사업팀장님, 그리고 정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님,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각 분야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이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6박 8일의 일정으로 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두바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 코펜하겐에서 열린 2009년 기후정상회의 이후로 한 번도 이 캅은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 글로벌 스탁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첫 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메이저 기후변화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처럼 제어되지 못하는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 위기를 반증하듯이 역대 최대 규모, 공식적으로는 9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집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키우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올리는 일종의 글로벌 플래치도 이루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넷제로 달성에 꼭 필요한 에너지다, 이러한 인식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이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무탄소 연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저희 탄노교에서도 관련 세션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별도의 면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사실 무탄소 연합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국, 일본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제조업이 중요한 국가로서 무탄소 에너지 옵션을 모든 테이블 위에 모든 무탄소 옵션을 두어야 된다는 데서 입장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REBec과 같은 국제적인 표준으로 가려면은 실로 지난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라는 관점에서 어떤 에너지의 편견을 갖지 않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 지금으로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그리고 앞으로 수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균형 있고 강건하게 끌어올려야 하고, 또 다른 것은 사실은 한국이 과거에 우리가 녹색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라는 국제 기구도 이끌어내고 녹색 기후 기금도 유치했던 것처럼 한국이 lead by example을 해줘야 된다.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어떤 혁신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의 이 대화에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도, 우리가 좀 독보적인 에너지 기술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에너지 가격 체계, 사실 이게 우리가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독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전기 요금이 바로 그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을 독립적인 결정 체계를 마련을 해서 에너지 시장 자체를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CF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비전인 동시에 우리가 이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도전도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바이 기후변화 총회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산유국가, 화석연료 다소비 국가들의 이제 반발이 심해서 애초에 원했던 목표보다도 상당히 좀 조정된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transition away fossil fuel이라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작년에 이집트에서 했죠. 올해 UAE에서 했죠. 내년에는 원조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회의를 또 개최하고, 5년 뒤에는 석탄 강국 인도가 또 이걸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좀 지지부진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정말로 산유국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위기감, 절박감이 묻어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젠 진짜 실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거대 자본이 이 분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나흘 만에 불과 이 570억 달러가 기후 재원으로 조성이 되더라고요. UAE가 300억 달러를 먼저 내놓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부통령도 오셔가지고 우리 GCF에 30억 달러 추가 공여 등등 한 570억 달러가 모였고, 이 캅28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900억 달러 가까운
클라이밋 파이낸스가 조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두바이 컨센서스에 표현되는 단위만 해도 이제는 제가 작년에 이집트 다녀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논의되는 단위는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예컨대 NDC 이행을 위한 넷제로 청정 에너지에만 해도 2030년까지 한 그 5조 가까운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게 명문화되어 있고요. 2050년까지는 그 단위가 좀 금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되어야 한다와 조성된다라는 것은 갭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맥켄지 글로벌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2030년까지 12 트릴리언 12조 달러 정도의 돈이 기후 테크와 녹색 산업 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미 100여 개의 녹색 유니콘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10년간 300개의 데카콘, 이건 10 빌리언 달러짜리입니다. 그리고 1000개의 유니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직전에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후화에서 이 인터넷 닷컴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10배, 100배 큰 판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기후 협상은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 좀 지지부진할지라도 여기에 대응하는 녹색 성장의 판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녹색 유니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한국은 단 한 개의 기업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요, 이 두바이 기후변화 총회에 이어서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IMF 초청으로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기후금융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IMF에서도 기후 문제가 IMF의 가장 큰 정책적인 과제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금융을 줘도 기후재난으로 나라가 박살이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린 리커버리, 그린 컨디셔널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각국의 녹색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상시킬지 중앙은행과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제가 97년 그 워싱턴 특파원으로 갈 때까지도 IMF의 존재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뭐 WTO, GATT 이런 건 뭐 우리는 통상 국가니까. 근데 보니까 뭐 희한한 존재가 나타나서 너희 나라는 안 돼. 이 조건을 수용하면 돈을 빌려줄게 하는 베일아웃, 컨디셔널리티. 그 통상이란 질서 위에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상전을 제가 만난 셈이죠. 통화 권력이라고도까지 부르는 IMF가 이쪽 분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구글 딥마인드 기억하십니까? 이세돌 바둑을 이긴. 제가 그 당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제가 바둑 광팬이거든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행사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이 하사비스 사장이 막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인간 이기니까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구글의 목적은 인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바둑 게임에서 이길 정도의 능력이라면 자동차 운전이나 의료 행위 같은 거를 이제는 AI가 좀 할 수 있다는 걸 좀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힘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기상도 어렵지만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컴퓨팅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구글에서 그래프캐스트라는 걸 내놨어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상 기후 예측하는 게 통상적인 예측 기관보다 훨씬 뛰어난 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나 굴지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위시해서 기후의 어떤 하나의 대응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UNFCC의 TEC라고 기술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AI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기후 대응. 뭐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기술 측면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오늘 주제와 직결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이제는 단순한 국가 간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덴마크랑 녹색성장 동맹을 맺어서 국제기구 설립에도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도국과 말 그대로 딥 그린 얼라이언스를 맺어야 돼요. 지금 우리 정서영 교수님이 천착하고 있는 파리 협정 6조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협력적 접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협력 차원이 아니라요. 자국의 NDC를 다른 나라와 함께 소상히 들여다봐서 우리가 협력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차원이 다른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탄녹에서도 그런 회의를 몇 개 했고요. 지금 그걸 제일 주도 면밀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제 감축 목표를 1억 톤을 잡고 있어요. 한국의 3배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뒷마당을 샅샅이 뒤지면서 일종의 그린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죠. 이번에 ADB 총재께서 저를 좀 따로 보자고 해서 나눈 얘기도 뭐 그와 무관치가 않습니다. 우리 외교가 새로운 차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사실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입니다. 3국이 동등한 파트너의 어떤 위상으로서 한 그런 회의고요. 비록 하루 뭐 3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을 다녀갔죠.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저희가 연 그린 빅뱅 서밋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그 녹색 협력 테마로 재생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수소, 녹색 건물, 청정 해운. 청정 해운은 이미 해수부가 진도를 뽑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First Movers Coalition. 이게 바로 우리 전통적인 산업의 녹색화를 가져가기 위한 압박이라면 압박, 협력이라면 협력입니다. 독일의 기후 클럽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기후 클럽의 결성식에 가보니까 화두가 녹색 성장이더라고요. 올라프 슐스 총리가 계속 녹색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 클럽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의 모멘텀을 찾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녹색 성장이 한국의 종주국이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거판이 될 거라 그럽니다. 40억 명 이상이 선거를 치르게 된대요. 줄줄이 봐도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인도 총선이 한국하고 비슷한 4, 5월에 걸쳐서 있죠. 한국 총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후위기라는 건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인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정치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은 그 쇼텀, 단기적인 차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기후 위기와 기후 가버넌스에 아주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고요. 또 뭐 트럼프 팩터, 이게 사실은 두바이에서도 사석에서는 많이 논의되고는 했습니다만, 저희 탄노기에서는 내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기후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법원의 대법관을 역임하신 그리고 현재 재단법인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는 김용덕 이사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김용덕 이사장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8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기후 관련 국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실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한국법제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변화학회,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에너지경제신문,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원 이사장님, 그리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님, 또 이 오늘 회의를 주관하여 주신 정소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유엔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는 역사적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선언하고 그 달성을 위해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최근에는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참가자 측면에서의 최대 회의 등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8만 7천 명이 참가하고 약 25개국 정상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이번의 COP28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2015년의 COP21 파리 협정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 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보상 기금이 공식 출범하여 그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결과 화석 연료의 퇴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만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법으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축소에 관해서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한 청정 에너지로서 미국 주도 아래 그 규모를 3배 늘리자는 합의도 도출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개최되는 오늘의 세미나는 COP28의 의미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회의 끝까지 중요하게 다뤄졌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및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외교 방향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외 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그 밖에 COP28에서 다뤄진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토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회의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집어보는 한편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부디 오늘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후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계신 나경원 이사장님을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보고하고 또 전망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 정소영 교수님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소영 교수를 비롯한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님,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 그리고 김용덕,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님, 또 유영숙 전 장관님도 계시죠? 예,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인구와 기후라는 법인을 올해 8월에 만들었습니다.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구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중요한 기후 문제,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고민하는 그런 법인을 창립했는데요. 제가 기후변화 총회에는 사실 파리 협약을 할 때 파리 총회하고 지난번 샤르멜 셰이크 총회 2번을 다녀왔습니다. 파리 총회 가기 전부터 제가 사실 정소영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를 때 2010년 되기 전부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재선 의원쯤 됐을 때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의 깊게 봤는데요. 그 2번의 총회를 참석하고 그동안 이렇게 관찰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느냐 마느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국제사회 규범 정립의 논의에 함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규범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서도 또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우리 국제사회를 지키는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대통령 특사를 맡아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나갈 때마다 언급을 하시기는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부 안의 시스템이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시지만도 아마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안의 시스템이 좀 더 이 기후변화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아주 집중적으로 생기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우리의 세미나가 더 활발해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아실 거고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민국의 발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그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축사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신 유영숙 이사장님의 말씀을 청해 드릴 텐데요. 일정이 있으셔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축하 동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님,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윤병세 이사장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 재단법인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김용덕 이사장님,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나경원 이사장님,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변화학회 에너지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COP28 결과와 전망 세미나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CSD랩과 저희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몇 년간 매년 이 보고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이 자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함에도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은 지난 11월 30일부터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정된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 막판 진토 끝에 13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글로벌 스탁테이크를 마치며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공식 등록자만 97,000명, 온라인 3,0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사적인 신기후 체제이죠. 파리 협정이 채택된 2015년 파리 회의에 비해서도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뿐인 거처인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함에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저도 두바이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저 역시 현장의 열기를 몸소 느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센터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넷제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6조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UNFCCC의 공식 사이드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공동 주관 기관으로는 저희 기후변화센터와 ERCST, 즉 European Roundtable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Transition과 Swiss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팀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탄소 시장의 글로벌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파빌리언에서도 몇 개의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와 함께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주차 마지막 날에는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함께 생활 속 온실가스 정량화 및 감축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에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센터 소속의 유세이버스 대학생 친구들이 그들이 체험한 감축 사례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관계자는 물론 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기업인, 언론인, 과학자 및 공학기술 전문가, NGO, 청년 등 구성원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을 목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회의 많은 결과물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최종 합의된 제1차 전지구적
이행 점검 결과일 것입니다. 이는 2025년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총회가 시작된 지 28년 만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문에 기재됐습니다.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라는 다소 약한 표현입니다만 이마저도 폐회를 예정일보다 하루를 넘겨가며 치열하게 타협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한 분기점에 섰습니다. 어렵게 뗀 첫걸음입니다. COP28 첫날부터 보여준 기후재정 증가는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의 개회 첫날 손실과 피해기금 운용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실은 모두들 폐회 때 최종 결정문에나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7억 불 이상의 공여액 조성도 이루어졌습니다. GCF는 COP28에서 2차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국의 30억 불 서약으로 35억 불을 GCF는 이번 COP에서 모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저금 기금에 대해 총 1억 8,800만 불에 달하는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져서 대규모의 기후재원 서약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과 진전을 이루었다는 시선의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COP28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와 대응책입니다. 2024년과 25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COP29까지 정부는 새로운 기후재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서는 새로운 NDC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바로 그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OP28은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상기시켜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세미나에서 이번 총회의 결과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고 그리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션이 시작될 텐데요. 세션 시작 전에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 촬영에 앞서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내빈 기준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세요. 네, 교수님 혹시 조금만 왼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될까요? 네, 그러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